안 들어왔습니다. 예,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민 사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상물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건데요. 박 사장님, PPT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꼼꼼히 보시면서 성실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박 사장은 KBS 1TV 독립영화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KBS가 자체 제작하지 않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대로 영화인들이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두 가지로 나뉜다. 독립영화관에 방영된 영화와 아닌 영화. 그래서 독립영화관이 1년 52주 동안 방영하는 영화는 대부분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박민 사장께서 8월 15일 광복절 저녁도 아니 밤에 했죠. 밤에 결국 독립영화관 프로그램에 편성된 기적의 시작.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인들이 평가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한 작품들만 하는데 그럼 이 기적의 시작이 독립영화 작품으로 어떤 평가를 갖고 있다고 계세요? 영화진흥위원회가 평가하는 영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니 근데 이 부분 말씀드려야지 한 의원님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 못 받은 것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독립영화로는 인정 못 받았지만 예술영화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독립영화로 인정 못 받은 이유를 보면은 첫째, 탈락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예요. 위원장도 그걸 명확히 아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널리 알려진 역사 왜곡을 담은 영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도 갖추지 못한 영화,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영방송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의 시작 방영을 저지한 KBS 구성원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계속 나오니까 쭉 보세요. 이 방영한다고 하자마자 광복절에, 특히 광복절에 한다고 하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부터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박 사장은 이게 제가 자료를 안 줘서 그래요. 구매 편성 최종 방영 결정 당시 어떻게 결정됐는지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최종으로 편성본부장에게 이게 편성하기로 결정됐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편성의 최종 책임자는 올 2월에 한번 보십시오. 영화 구매 담당자 실무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화가 돼 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건국절 논란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편향된 인터뷰 문제 그래서 올립니다. 이 구매팀장 어떻게 된 줄 아시죠? 평 PD로 자천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4일 이제 편성국장이 직접 구매 기한을 올립니다. 아마 국장 뒤에 온 것 같은데 근데 편성 책임자 사의 표명했다는 사람이 전결해서 구매를 완료합니다.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아까 자료 공개 못한다고 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1,000만 원에 샀다고. 보통 얼마에 샀어요? 독립영화관 여기 할 때. 그럼 한 500만 원대 정도. 그렇죠. 예.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줬습니까? 너무 훌륭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 잠깐만 제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말할 기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7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실무진이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편성 본부장이 직접 편집실에 갑니다. 가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저는 특히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나비 부인 방영돼가지고 뭐 시청자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다시 한번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11시 10분에 방영을 해요. 이거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청자관. 거기에 이 방송을 하라는 청원이 한 건이고 방송 청원이 네 건입니다. 그리고 나비 얘기에 대해서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지금 보여주신 여론이 너무나 일방적이어 있어서 제가 반대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용 좀 얘기 드릴게요. 예. 그럼 내용부터 합시다. 내용도 하고 그러면 이거 보셨어요? 직접 박 사장은? 네, 봤습니다. 그럼 1시간 20분은 다 봤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하도 허접합니다만은 한 두세 가지만 좀 얘기해보죠. 세 가지 정도.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기 답변하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답변하셔야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라고 보세요? 기자도 오래 하셨고 지금은 공영방송 KBS 사장 아닙니까? 이 정도 밝히지 못합니까? 아니 밝힐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기적의 시간과 관련해 질문을 아니 이거는 이게 답변할 연결이 이유가 됩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적의 시작을 본인 책임하에 그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기적의 시간은 봤어요. 편성 본부장이 해서 저는 그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으로. 그리고 그럼 책임이 없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청원 내에 반대가 3.8%인 만큼 찬성도 잠깐만. 3.8%. 준비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민수 일반적인 한민수 자료를 의원님, 제시하고 잠깐 저한테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하면은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세요. 예, 자꾸 잠깐 끼어드니까 말이 중지하고 웃겨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민수 의원님, 지금 한민수 의원님이 좀 불쾌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KBS 사장께서는 한민수 위원님이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예, 그리고 위원이 질문할 때 치고 들어오시면 이 말이 꼬여서 지금 KBS 사장 된 지 얼마 되셨죠? 9개월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이 이렇게 말이 꼬이면 전달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한민수 의원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좀 짧게 답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2분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건국은 여기 나옵니다. 이 기적의 시작이 안 나오면은 내가 왜 KBS 사장에게 이걸 묻겠습니까? 이거 수많은 시청자들이 본 거예요.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본인이 사장을 하고 있는 방송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사장이 여기에 동의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KBS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이런 방송에 나왔으니까 본인의 입장은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 이 기본적인 역사관이니까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팩트 아닙니까? 당시에 이미 대통령 후보가 이미 그러면 사망해서 그 팩트가 이기봉 부통령을 승계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 답변하라고 아니 잠깐만. 다시 멈추세요.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KBS 사장은 결산 보고를 받으러 나오셨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민수 위원과 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로 1분 전에 위원이 질문할 때 끼어들면 말이 엉켜서 두 분 말씀이 모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게 의사진행이 늦춰지고요. 이렇게 되면 한민수 위원한테 또 1분을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민수 위원님은 1분 더 드릴 테니 차분하게 질의하십시오. 예. 2분에서 시작.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물을 보면은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사물을 본인 보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통령 이기붕 씨를 자신의 승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때도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책 좀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정선거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버젓이 트는 게 맞습니까? 세 번째, 수많은 잘못된 편향적 정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영상물인데 하야는 위대한 결단이었다. 진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요? 그럼 4.19 혁명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사형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틀어놓고 버젓이 맞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사장이 과연 자격이 있나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물어볼 테니까요. 물어볼 때 답변할 때 답변해 주세요. 자,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첫 질의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쟁취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하는 졸작을 막아서기 위해 이번 과정들 쭉 보셨어요. 모든 KBS 언론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영방송 이런 영상물을 두 배 가격을 줘가지고 송출했다는 자체 참담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영상물은 KBS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 1분 더 드리세요. KBS에서 그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심적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KBS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4천여 명의 KBS 언론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저는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그 공명정대하게 보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던 KBS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광복절 새벽부터 기미가요하고 기모노를 입은 그 영상물을 보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 6월에 하려다가 날짜를 잡다 보니까 8월 15일 0시에 틀었다. 길 가는 국민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그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KBS 정상화가 오늘 우리 이 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 황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